안녕하십니까. 엠머니소프트 운영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장부관리 프로그램 엠머니 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이전에 엠머니 ERP와 엠머니 이지를 경험할 수 있는 솔루션 데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솔루션 입장이란 메뉴가 자동으로 생기게 되며 이곳에서 엠머니 ERP와 엠머니 이지에 입장하셔서 실제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엠머니 이지에 대해 간단히 요약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머니 이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장부관리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회계 지식 없이도 간단히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에 상관없이 기기에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엠머니 이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장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시공간에 상관없이 어떠한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메인 매출은 물론 경비관리라든지 자금관리, 재고관리 등 모든 업무를 한 화면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엠머니 이지는 유용하고 다양한 장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지정할 수 있는 단차원 분석 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엠머니 이지는 회계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백업도 필요 없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액티브엑스도 필요 없습니다. 엠머니 이지는 다 됩니다. PC에서든 스마트폰에서든 태블릿에서든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든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장부관리나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PC 설치용으로 대부분 제공되는데 이는 PC 설치형 프로그램이 사용환경이 유연하고 화면 표현이 자유스러워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개발하기 훨씬 쉽고 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업무를 보다 급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사무실에 전화를 해야 된다든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면 고객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상 개인이 백업을 책임져야 하고 바이러스 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웹 프로그램은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백업도 필요 없고 전문 관리업체에서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웹 프로그램이든 PC 설치형 프로그램이든 보안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재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웹 프로그램은 화면 표현의 한계로 사용상의 편의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형적인 웹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표 현황 조회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을 시에는 한눈에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 없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 싶다든지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필요 없는 필드를 없애고 싶다든지 또는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다든지 하는 사용상 편의성과 유연성에서는 한계를 보이게 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는 액티브엑스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젠 보안 등의 문제로 액티브엑스가 퇴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엠머니 이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엠머니 이지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게 될 거래 내역 등록 화면입니다. 상단에 조회 조건을 지정하고 조회하시면 거래 내역 장부에 거래 내역들이 쭉 리스트업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 메인 매출뿐만이 아니라 재고 수불이라든지 기타 경비관리, 차입금 관리, 결제 현황까지 화면을 전환하지 않고 모든 업무들을 한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장부상의 메인 매출을 보면 하단에 품목별로 상세한 이출 현황을 관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타 재고 수불 현황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장부 바로 위에 수입, 지출, 채권, 채무, 시제와 같이 약식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가 기능을 통해서 거래 명세서라든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용환경상 편의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머니 이지는 자료 검색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필드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렬될 수 있도록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자료 검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꾀했고 이러한 필터링 기능은
단순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도 필터링함으로 해서 사용 환경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머니 이지는 필요한 필드들에 대해서는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필드들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고 중요치 않은 필드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엠머니 이지는 자료를 입력하면서 동시에 자료를 조회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탭을 지원함으로 해서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엠머니 이지에서는 이러한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액티브엑스 없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나 기기 등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에 대한 부분은 다른 특징들을 설명한 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 등록 화면을 통해서 엠머니 이지가 얼마만큼 모바일에 최저가 되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살펴보면 좌측에는 거래처 리스트들이 표형식으로 나타나는 그리드 화면입니다. 우측은 개별 거래처 내역들을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폼 양식이 보이고요. 맨 상단에는 조회 조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바일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작아진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도 스마트폰 구조에 맞게 메뉴 버튼과 조회 추가 삭제 저장, 필터링, 화면 전환, 토글링 기능을 배치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거래처 등록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머니 이지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자동으로 좌우 또는 상하 화면이 분할되어 서로 전환하면서 PC 환경과 동일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조회 조건을 주고 자료를 조회하고 조회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조건을 토글링해서 좀 더 넓게 화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자료들을 PC 화면과 동일하게 좌우로 확인하실 수 있고 상하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실 수도 있겠고요. 화면을 전환해서 폼 양식에서 좀 더 넓은 화면으로 편안하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표화면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라든지 필드별 정렬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보셨던 거래 내역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하면은 좌측에는 표화면, 우측에는 폼 양식이 있었지만은 거래 내역 등록화면에는 상단에는 거래 내역 장부 화면이, 하단에는 각 장부 거래 내역별, 품목별 상세 수ብል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 있었습니다. 조회 조건을 주고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요. 역시 첫 번째 화면에서는 거래 내역 장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래 내역을 클릭하시고 화면을 전환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거래 내역에 대한 상세, 품목별, 입출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조회 조건을 토글링 하실 수도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보시면은 PC 환경과 동일하게 아래에 멀티 화면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엠머니 이지는 어떤 기기, 어떤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 내역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인 매출이나 각종 경비 및 결제 현황 등 우리 사업장의 경영 현황을 기록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식의 조회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조회 양식인 거래 현황 조회와 계좌 현황 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현황 조회입니다. 조회 조건을 지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에는 상세한 거래 내역 현황들이 리스트업 되게 되고 상단에는 거래 직계 내역이 뜨게 됩니다. 거래 직계 내역은 거래 내역, 결제 내역, 채권 채무 내역, 반입 반출 및 시제 현황 등 우리 회사의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직계 자료들입니다. 다음은 계좌 현황입니다. 역시 조회 조건을 지정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좌측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각 계좌별 입출금 직계 금액이 나타나게 되고 우측에는
각 계좌별, 해당 기간별 상세한 입출 내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잘 구성된 양식들은 물론 업무 관리와 경영에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양식에 없는 자료가 요구되거나 영업 현황이나 품질 현황 등 다차원적이고 비정형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 우리는 고정된 양식들보다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항목들을 끌어다 자료를 구성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를 IT에서는 올랩이라고 하며 M1이 이지에서도 주제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자료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된 양식은 없고 끌어다 쓸 수 있는 필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필드들을 필요한 필드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키시게 되면은 바로 실시간적으로 다차원적이고 비정형적인 어떤 분석 자료와 차트 현황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거래 내역을 등록하고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의 기초가 되는 기초자료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처 정보와 품목 정보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기초정보 등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하면은 크게 조회 조건과 거래처 리스트를 나열하는 표형식의 그리드, 각 거래처별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폼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면 거래처 리스트들이 나타나고 각 거래처를 선택하게 되면 우측 폼 양식에 해당 거래처의 정보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기능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입력과 수정은 그리드에 해당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폼 양식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거래처 지역이나 그룹은 기초 코드에서 설정하실 수 있으며 추가로 폼 양식 하단에 해당 거래처와 최근 거래 내역 및 외상 내역을 요약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품목 정보는 거래처 정보와 다르게 폼 양식과 표 그리드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정과 삭제는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 정보 역시 우측 하단에 최근 판매 내역과 재고 내역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코드 등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코드 등록은 M1이 이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 화면으로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기초적인 설정과 각종 코드를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상단의 초기화 적용은 시스템을 사용하다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일괄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니 신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아스타로 시작하는 해당 항목의 헤더 부분이 있고 그 아래 각 항목별 설정 코드 값들이 있습니다. 헤더의 사용자 정의가 사용 불가나 수정 가능이면 아래 코드 값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수정 가능이라고 되어져 있는 값들의 수정 가능 항목들을 수정만 가능합니다. 만일 거래 통장처럼 사용자 정의가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면 아래 코드 값들은 수정은 물론 자료를 신규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코드 각 항목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들 설명에 앞서 거래 내역 등록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역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구분이 매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거래 항목들이 기타 수입, 상품 매출, 일반 매출 세 가지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 계좌가 국민은행과 농협 두 가지만 있고 하단에 이제 품목 정보가 품목과 규역만 나타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거래 내역이 5주간 2개월 단위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보여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초 코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 시작 일자 정보를 보겠습니다. 거래 시작 일자는 해당 시스템 데이터를 어느 날짜부터 입력을 할 것인지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 시작 일자를 지정해 놓게 되면 이 날짜 이전 날짜로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도록 시스템에서 막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시스템 데이터를 입력할 때 2월 기초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2월 기초 데이터는 거래 시작 일자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2월 정보 수정을 Y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거래 시작 일자 바로 전날도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데이터 입력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를 2월 정보 수정을 N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2월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거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항목은 우리가 거래를 등록할 때 어떠한 거래에 대한 항목들인지 그런 항목들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사용 불가로 해서 시스템에 고정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수정 가능으로 해서 직접 우리가 코드 명칭이라든지 사용 유무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매출과 상품 매출, 기타 수입만 이렇게 리스트에 뜨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품 매출 부분을 서비스 매출로 바꾸고 사용 유무를 한번 Y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불 유형입니다. 수불 유형도 역시 시스템에서 고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수불 유형에 대한 명칭을 사용자가 직접 바꿔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통장이나 거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거래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추가하셔서 입력하시는 부분입니다. 아까 추가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 정보 단위는 조금 전에 보시면 품목 정보에서 품목과 규형만 보이시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품목 그룹 포함을 Y로 하고 메이커 포함도 Y로 하고 해주시게 되면은 품목 정보에 품목과 규격뿐만이 아니라 품목 그룹과 메이커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매출 조회 단위는 최근 5주간, 최근 2개월간 매출 조회를 해와라 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최근 6주간, 최근 3개월간 데이터를 끌고 와서 보여주겠다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웍스 연동 정보는 M1 이지에서는 가비아의 하이웍스라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연동하고 있는데요. 그 하이웍스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도메인이라든지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연동 키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하이웍스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은 실제 M1 이지에서 발행한 매출 정보에 대한 전자세금세 계산서 연동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서 보시면 위에 A로 시작되는 부분들과 C로 이제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A로 시작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시스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C로 시작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보셨던 품목 정보라든지 거래처 정보를 등록할 때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지역이나 업체 그룹이나 품목 정보들을 사용자분들이 직접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정보를 데이터를 직접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C로 시작되는 부분들은 A로 시작되는 부분들하고는 다르게 실제 데이터들을 코드값 부분에 상세 코드 부분에 코드값을 입력하지 마시고 실제 화면에 보여질 데이터 값들을 입력을 해 주신다는 것들을 좀 유념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화면을 리프레시해서 거래 내역 정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내역 프로그램을 열고 데이터를 조회한 후 조금 전 세팅한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구분 옆에 거래 항목을 보시면은 기존에 서비스 매출이 없었는데 새로 나타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계좌 부분도 기존에 신한은행이 없었는데 추가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세부 항목의 품목 부분들도 기존엔 품목과 규형만 있었는데 그룹과 메이커가 추가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의 최근 거래 내역이 기존엔 2개월간, 5주간 데이터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6주간, 3개월간 데이터를 세팅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부 항목의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각 품목별로 현재 재고 수량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품목 기준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 단가는 얼마이고 해당 거래처로 해당 품목이 거래되는 최근 거래 단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단가를 적용할지를 구분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는 VAT를 포함하고 VAT를 별도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내역 장부 바로 상단을 보시면은 해당되는 거래 기간 동안에 총 수입액은 얼마이고 이 중에 외상 처리된 것들이 얼마인지, 뭐 지출이라든지 채권,
채무잔액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시제는 지금 현재 보통예금과 현금을 포함해서 시제가 얼마인지, 이 중에 현금 시제는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을 보시면 거래 구분이 매입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선택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바로 그 옆에 거래 항목들을 또 기타 수입이라든지 일반 매출이라든지 선택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멀티로 선택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앞단의 거래 구분도 매입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또는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멀티로 선택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단의 거래 구분이 멀티로 선택됐을 때는 뒤에 거래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몇 가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근식대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로 거래 항목은 복리후생비로 해서 거래처는 야근식대니까 어떤 식당에서 먹었다. 거래 내역은 야근식대다. 그리고 증빙은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공급가액은 식대 금액이 25,000원이었다 라고 해서 이제 거래 금액이 세팅이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외상 금액에 반영되게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현금으로 10,000원을 결제를 했는데 라고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 이제 출금 계좌가 자동적으로 디스플레이 되고요. 이제 현금 처리를 했으면은 출금 계좌 세팅하실 필요가 없겠고, 이체를 하셨으면은 어떤 은행에서 이체를 했는지 처리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 남은 15,000원 중에 우리는 5,000원은 카드 결제를 했다 라고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하단에 또 카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해당되는 카드를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카드사만 세팅을 해놨는데 실제 사용하실 때는 카드 번호까지 적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근식대에 대한 경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 거래처를 필터링해서 거래 내역을 몇 가지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 철제 상사에 대해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 금액은 이만큼이고 외상 금액은 이만큼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해당 거래처로 매출을 하나 등록을 하는데요. 이제 일반 매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자동적으로 상단에 있는 것들이 끌어와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거래 내역은 조기 판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빙은 세금 계산서로 처리를 하고요. 공급가액은 10만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외상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되는 매출 내역이 저장이 됐고요. 바로 여기서 거래명세서를 출력을 해서 업체에 납품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비고사항에 도기 판매라고 등록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래 내역을 거래 내역 장부에서 등록하는 것만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세부 내역들을 세부 품목에 대한 내역들을 등록을 하실 때는 하단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를 해서 이제 필터링을 메이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혜택 품목 중에 해당되는 수량을 100개를 해서 정현 표준 단가는 9,000원인데 최근 거래 단가가 8,800원이니까 최근 단가는 8,800원으로 해서 VAT 별도로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2에 대해서는 100개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표준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상단은 조금 전에 등록했던 내역은 무시되고 그대로 하단에 거래 내역들이 집계돼서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하단 거래 내역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은 상단에 이렇게 장부 내역들은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없고 하단 내역들이 그대로 반영되도록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제 내역들은 등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 내역을 한 가지를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 잔액이 12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이 중에 한 500만원 정도를 수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선택을 하시고 거래 항목은 미수금 정산으로 해서 아진철제에서 미수금 입금이라고 해서 처리를 하고요. 이 중에 한 50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 라고 세팅을 해서 출금 계좌는, 입금 계좌는 농협으로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채권이 줄어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 이제 채권 이력을 한번 확인하시고자 한다면은 외상잔액 이력을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상잔액이 뭐 쭉 어떠한 이력을 거쳐서 이렇게 가관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거래명세표를 발행했던 건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을 선택을 하시고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여러 기관의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쉬프트 버튼을 누르시고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뭐 독일유 납품이라는 이미 발행된 계산건만 제외하고 나머지 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이렇게 화면으로 떴습니다. 이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를 하고 전자자료로 이제 전송을 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행 처리가 완료되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이웍스 빌 오픈을 눌러서 실행을 눌러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인 바비아이 하이웍스 빌로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발행된 내역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엠머니 이지에 대한 개괄적인 사용 설명과 기초정보 세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회원가입부터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해당 시나리오에 맞춰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